안녕하십니까. 2023년 6월 16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부산발 국민의힘 태풍주의보 뭐 이런 글을 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부산이 윤석열 정부에서 갖는 위상, 정치적 위상이 제법 큽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바로 뭐 이른바 윤핵관, 저는 뭐 그 표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만은 그 중에 핵심 인물이 장제원 의원 아닙니까? 근데 장제원 의원의 지역구가 부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설계자나 사실상 마찬가지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정권이 핵심에 부산 사람들, 부산 출신들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장제원 의원의 뭐 시야가 결국은 부산 중심으로 그 우리나라 정치계를 바라보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많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자, 이번에 지금 뭐 사생활 논란 뭐 이런 걸로 이제 당에 뭐 감찰을 받는다는 황보승희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부산의 중구와 영도구 출신이죠. 이 황보승희 의원 잘 아시다시피 황보승희 의원의 전 남편 이혼했으니까 전 남편이 황보승희 의원과 같이 살면서 지난 총선을 치를 때 정치자금 명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사진을 찍어서 폭로를 했죠. 대단히 사실에 가까운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메모하고 뭐 이렇게 장부식으로 써놓은 거예요. 뭐 숫자도 있고 이름도 있고 다 있다는 거거든요. 물론 그 원본은 황보승희 의원이 폐기를 했다고 하는데 사진 찍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문제는 이 사람보다 더 문제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내연남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난 총선 이전부터 관계가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데 황보승희 의원의 내연남. 근데 이 내연남이라는 사람은 부산에서 부동산업을 하는데 돈이 좀 많은 모양이죠. 근데 원래는 민주당 부산 지역위원장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민주당을 탈당하고 아마 황보승희 의원하고 가까워지면서 그랬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건 뭐 추정이지만 2021년에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답니다. 그리고서 이제 내년 총선에 나오겠다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총선에 나오겠다는 사람, 그런 더군다나 자기가 돈이 있는 사람, 우리가 뭐 정치부 기자 좀 해보면 안 봐도 뻔한 거죠. 그런 사람들의 행태가 결국은 자기가 황보승희 의원을 통해서 지금 여권 지도부에 접근을 하고 그리고 공천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람들한테 뭐 밥도 사고 술도 사고 때로는 그 이상의 무언가를 했을 가능성도 대단히 높고 뿐만 아니라 아마 그 부산 지역에 있는 이제 이른바 정치를 좀 안다는 사람들 내지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 아마 뭐 기자도 포함될 겁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도 뭐 술값, 밥값 뭐 이런 걸 아끼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사람은 뭐 황보승희 의원과 거의 정치적 공동체다 이렇게 지금 경제적 공동체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뭐 동거남이라는 표현도 많이 등장을 합니다. 황보승희 의원이 이혼을 했으니까 이 사람 때문에 이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이런저런 뭐 전 남편의 폭로가 있으니까 뭐 전 남편한테 가정폭력의 피해자다 이러면서 뭐 멍들고 피나고 이런 사진을 올렸는데 그거와 비자금 장부, 정치자금법 위반인 비자금 장부가 있었다 하는 건 별개의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황보승희 의원의 동거남이라고 하는 부동산업자 태풍의 눈으로 보이는데 이 사람을 한국일보가 두 번에 걸쳐서 6월 1일인가 뭐 이때 이제 이게 첫 보도 관련 보도가 나오기 전에 한번 통화를 했었는데 그때는 뭐 깊은 얘기를 안 했던 것 같고 6월 8일과 6월 9일 거의 3시간에 가까운 전화 통화를 했는데 문제는 뭐 여기에 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뭐 자기 방어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런데 저희 그 기자들의 느낌으로 볼 때는 이게 주의보 수준이 아니고 경보 수준이다라고 제가 느꼈기 때문에 일부 설명을 드립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이랑 친하고 정동만, 하태경도 친하고 조경태 의원, 뭐 하여튼 이번에 부산의 초선 의원님들하고는 다 친하다. 조경태 의원은 초선은 아니죠. 5선입니다. 강민국 의원, 뭐 하영재 의원도 우리 같은 집안이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다른 사람 다 제끼고 강민국 의원이라는 사람은 강민국 의원이 대변인이죠 아마.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닌데 박성민 의원은 전략기획부총장인가 그렇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하고 친하다는 사람입니다. 뭐 부산의 떠오르는 실세 이렇게 언론에서 평가받고 있는 사람인데 친하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얘기하는 친하다는 의미가 뭐일까? 다 접촉을 하고 술값 밥값 다 냈을 개연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친하다는 게 그런 거죠. 그렇게 친분을 쌓아가는 거니까. 물론 본인들은 다 부인하고 있습니다. 뭐 문자 몇 번 주고받은 사이다. 내가 아닌 당 주류와 접촉하려 했을 것이다. 황보 의원과 함께 저녁에 차 한 번 먹은 사이다. 뭐 이렇게 다 부인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업자는 또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근래, 그게 5월 말이라고 하네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이철규 사무총장, 사무부총장, 당대표 비서실장, 수석 대변인 이런 분들을 만나 인사하고 저녁에 술도 한잔 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그전부터 서로 얼굴은 터놓고 있는 사이였는데 다른 자리 가시다가 또 오셔서 몇 잔 하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자리를 박성민 의원이 주선했다. 이렇게 한국일보는 썼거든요. 아마 이 업자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건 모양입니다. 박성민 의원이 워낙 친하니까 박성민 의원이 주선을 해서 대표, 사무총장 뭐 이런 사람들하고 술도 한잔 했다. 인사도 하고. 뭐 인사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는 거는 또 그건 별도로 따져봐야 될 문제지만 어쨌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장돼 있을 수도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한국일보가 박성민 의원의 해명을 들은 모양입니다. 박성민 의원이 이렇게 해명했답니다. 황보 의원과 친분이 그렇게 깊지 않다. 동료 의원이고 내가 부울경 초선 의원 회장이다 보니 친분이 있어 보이는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한국일보가 당연히 이 부동산업자 황보 의원의 동거남에 대해서 물었을 거 아닙니까? 박성민 부총장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할 말이 없다. 당에서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한 거는 사실로 보인다. 이렇게 저는 이제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황보승희 의원의 이 사생활 문제 이런 것들은 사실은 2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사생활적인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당에서 그냥 쉬쉬하고 알만한 사람은 다 알던. 저도 뭐 옛날부터 알았죠. 물론 저도 사생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혼하고 뭐 누구랑 동거하는 것까지 정치적으로 뭐 문제가 된다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그 동거남이라는 사람이 정치를 하려고 황보승희 의원을 자기 정치를 하려는데 이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정치적으로 엮인 거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자기들 사생활에 쪽으로 무슨 뭐 좋아서 뭘 어떻게 했다 이거하고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 사람들을 황보승희 의원이 다 소개한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박성민 의원과는 그 과정에서 친해진 것까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가 심각한 거죠. 이 사람이 지금 한국일보 기자와 통화해서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심지어 황보승희 의원 문제가 불거진 데 대해서 음모론까지 제기합니다. 저는 음모론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황보 의원 지역구에 오려고 하는 이라는 거는 공천받으려고 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차장검사 출신 땡땡땡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차장검사 출신 땡땡땡 이 검사 출신이
자기가 공천받기 위해서 황보승 의원을 부산 중구와 영도구 지역구에서 빼내기 위해 지금 문제를 만들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사람이 이런 식의 그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결국 황보승 의원이 이번에 국민의힘 지도부나 또는 이런 데 어떤 감찰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내년 총선에 출마하기가 어렵게 됐거나 아니면 정치적 입지가 굉장히 어려워질 때 이 업자, 물론 한통속이겠죠? 어떤 일을 저지를지 모른다. 지금 얘기한 이거보다 더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뉘앙스를 또 한국일보 기자한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걸어다니는 폭탄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물론 이 사람이 주장한다고 해서 그게 다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죠. 그러나 아까 박성민 의원의 반응에서 봤듯이 실제 이 사람이 내년 총선 출마 또는 공천을 받기 위해서 상당히 작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성민 의원 딱 잘라서 얘기 못 하잖아요. 자기랑 친하지 않다는 얘기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박성민 의원은 엄청난 실세로 알려져 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이 사람이 이제 황보승 의원의 어떤 정치적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본인도 뭐 한 세트로 만약에 공천이 멀어졌다고 생각을 했을 때 어떤 폭로를 이어갈지 이미 그거를 살짝 보여줬습니다. 한국일보 기자와 통화해서. 그랬을지. 왜 그러냐? 바로 뭐 술값 계산 뭐 이런 거 저런 거 얘기를 그 다음에 뭐 인사를 하고 뭐 이런 거. 물론 지금 그 국민의힘 지도부나 또는 국민의힘 뭐 부산 지역 출신 의원들을 만나서 자기가 돈을 낸 적은 없다. 자기가 돈을 낸 적은 황보승 의원과 단둘이 있을 때는 자기가 자기 카드를 황보승 의원한테 주고 황보승 의원이 계산하고 때로는 뭐 그 카드를 깜빡하고 자기가 돌려받지 못하고 뭐 이런 경우는 있지만 의원들하고 밥 먹고 술 먹고 하는 것에서 자기가 계산을 대신해 준 적은 없다. 이렇게 지금 현재까지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현재까지의 주장이라고 봅니다. 자기가 어려워졌을 때, 자기의 공천이 또는 내년 총선 출마가 어려워졌을 때 어떤 얘기를 할지 모르겠다. 그건 뭐 이 판에서, 정치판에서 흔히 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바로 이 황보승 의원의 동거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입이 결국은 핵폭탄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 거기에 그 수많은 접대 뭐 이런 게 사실로 드러날 수도 있고 그 자체가 사실이든 아니든 여하튼 이 사람이 폭로를 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총선 9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부산 지역에 거의 태풍이 지금 생성되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한국일보가 이제 이 황보승 의원의 동거남하고 통화했다는 부분 그걸 제가 내용을 한번 보고 이게 결코 간단한 일로 그냥 넘어가지 않겠구나 하는 느낌이 들어서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간단한 일로 그냥 넘어가고 황보승 의원 뭐 징계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총선 출마 뭐 못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가 되면 제일 좋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든다. 그래서 제가 태풍주의보라는 경보라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